선수를 지키는 일 같다. 네. 뭐 나를 지키고 뉴스타파를 지키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단계의 얘기고 이거는 이 사건을 제대로 기록을 안 해놓으면 대한민국의 네. 민주주의가 작살나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 예. 이런 것들 그냥 우야무야 좀 넘어가면 지금 예.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제 우야무야 넘어가고 있는데 예. 이런 거 우야무야 넘어가면 나중에 다음 대선 그다음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갖 그 민주주의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돌파할 힘이 언론에는 없게 된다. 이건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된다. 이건 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온지하고 무관하게 과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기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책을 쓰기로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잘 기록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토크 콘서트에서 엄청나게 그 뜨고 계시다고 사회 보시면서 압수수색. 예. 봉지욱 기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그러던데. 그럴 리가. 그것보다는 저는 너그러우신 한상진 기자님. 그러니까 이 책을 내고서 저는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이제 저희 뉴스타파에 이제 봉스타, 네. 이제 봉스타. 봉지욱 기자가 있잖아요. 예. 봉지욱 기자가 이제 여러 매체에 나가서 이 책을 홍보를 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이 책이 팔려나가는 걸 보면 알잖아요. 아, 네. 아 어느 매체에 나갔을 때 이게 책이 많이 팔리더라. 네.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게 대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미관 말직에 있는 뭐 매체인데. 아유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잖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유튜브 채널 같은데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좀 거칠어서 저는 제가 아니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거칠고 예. 방송에 부적합한 인간인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뉴스타파 방송 기자로 하면 되도록이면 제가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네.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서는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아유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시 또 본질로 좀 돌아가서 네. 언론 문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언론 자유가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엉망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그 중에서 표징이 KBS, MBC인데요. MBC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 이후에 전용기를 안 되어버려요. 전 처음 봤어요. 세상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넌 타지 마. 그래서 따로 갔어요. 그런 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뉴스토마토 기자들은 네. 아예 호적을 파버렸어요. 네. 대통령실 출입에서 아예 네, 네. 그 원천 봉쇄를 해버리고 KBS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황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쪼만한 파우치의 주인공 박장범 KBS 앵커가 새로운 사장님 최종 후보에 올라갔으니 그분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네. 그 KBS 신임 사장 후보 그 기사 예, 속보가 뜬 속보가 거를 계속 뜨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제가 봤는데요. 예. 저도 모르게 우와 웃었어요. 제가 옆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미안하다고 막 그랬는데 지하철에서. 네. 근데 제가 왜 웃었냐면 그때 그 대통령 그 대담 나오고 신년 난 다음에 대담. 제가 농담으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술 마시다가 네. 차기 KBS 사장. 네, 후보 낙점 네. 된 것 같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거든요. 네. 와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와 이게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이게 정신착란이에요. 이건 병원에 가야 될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매체더라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술 친구 박민을 버리고 예, 여사라인 저 박장범을 선택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전 사실 뭐 정치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한 3가지 장면 정도. 네. 첫째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검찰이. 네. 저는 그날 딱 처음에 든 생각이 이제는 이제 탄핵 국면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그냥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 느꼈던 그냥 감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명태균 씨 사건이 터졌을 때 네. 그때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용산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라고 제가 느꼈고 어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KBS 사장을 저런 식으로 임명하는 걸 보고 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주의가 끝났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요 3가지 장면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 정권에게 다른 출구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좀 기자로서 좀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네. 계기가 전 사실 어제
와 웃은 다음에 네. 굉장히 슬펐거든요. 이 대한민국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다음을 준비하는 때가 이제 준비할 때가 시작이 된 것 같구나.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뭐 그런 소위 얘기하는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은 하지 않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던 거고, 근데 결론은 가장 그 몰상식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창수 지검장이 다음 총장이에요. 검찰총장 되겠어요. 그거는 뭐 100%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은 다음 검찰총장 1순위다. 이 KBS 박장범 앵커 시키는 거면 너무 자명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한 말과 행동과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대비시킬 수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검사가 네.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정치적 자산은 살권수였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정과 상식의 히로인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본인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에다 적용을 해보면 네.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 이미 무너진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본인이 출마를 하던 저는 2021년 6월 29일 그 윤봉길 기념관인가요? 네, 거기서 했었던 네. 60번인가 뭐 50번인가를 자유를 외쳤던 사람인데 맞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자유 속에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본인과 관련된 본인을 지지하고 본인과 같이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유만 존재하는 네.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본인이 얘기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전 정권이었었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권이 우리나라를 네. 못 지켰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고 무슨 어쩌저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권을 잡았었던 사람이 거의 무속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이고 대통령인 사람한테 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정도 수준이면 네. 이거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끝났다. 네. 이 정권이 유일하게 정치적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되는 키워드가 다 무너졌다. 그럼 이 정권에 남는 게 뭐냐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럼 뭐 특히 근데, 언론이니.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언론이 상당히 이제 이번 전국에서는 그 대한 언론들이 많이 역할을 해서 뉴스토마토를 대한 뭐 경제지죠. 경제지인데 하여간 그 레거시 미디어보단 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미디어들이 또 서울의 소리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제 전국을 주도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명태균을 다 쓰고 있으니까 전 언론이 상당히 언론이 쓰면서 정말 기가 막힌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많이 쓴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온들 국민들은 정말 입이 딱딱 벌어지는 매일 아침을 보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별로 변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지율 1%가 돼도 저는 한국의 네타냐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안 물러난다. 생각보다 이거 길게 간다.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그 탄핵 희망 고문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뭐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파시즘의 초기 단계에 이제 들어서 있는 상태. 그 파시즘의 특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원칙과 자유가 적용되는 범위가 극도로 축소가 되면서 정권과 이제 권력자 이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논리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의견이 이제 축소가 되고 그런 것들을 공표할 수 있는 장이 사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보통의 경우에 이제 파시즘의 초기 증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거기에 사실은 언론이 많이 동조를 하고 있죠. 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얘기를 좀 뒤에 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판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레거시 미디어가 지배하던 언론 이제 저널리즘 세상이라는 건 이미 붕괴했지 않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특종이라고 할 만한 권력 감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기사가 나오지 않기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가 됐고 네. 서울의 소리나 뉴스토마토 같은 곳들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이제 받아쓰기 하면서 단독을 붙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이제 안 붙였으면 좋겠고요. 네, 예. 이미 바뀐 언론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고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인정을 하는 걸 언론계만 인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선배가 진행하는 이런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저도 레거시 미디어에서 오랫동안 일했었던 사람이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버티니까 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1%가 돼도 뭐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결국에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자가 적에게 사로잡혀 죽는 권력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다 자기 가신들한테 죽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 제가 볼 때는 전 사실 뭐 정치 평론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지만 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기에는 이분도 지금 이 전국의 칼자루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여당으로 갔구나. 네. 저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정권의 운명이 결정되겠구나. 그 시계가 지금 초침이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버티겠죠. 근데 뭐 두고 보죠. 뭐 어떻게 버티는지. 글쎄, 저도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살면서 최고의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가 뭔데, 지가 뭘 한다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명태균 씨한테 다 쏟아낸 게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덮어놓고 명품팩을 받고 그 영상이 만천하에 다 공개가 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니까 이거는 범죄가 아니야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가 막혔던 게 한동훈 대표 만나서 당신 나하고 오랫동안 일했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 있을 때 내가 편하게 빠져나오려고 그런 적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장모 문건도 그렇고. 왕왕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덮어놓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래전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게 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또 논란이 됐었던 맞아요. 그 사건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오랫동안 했었던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하게 됐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그냥 살아오는 과정 자체를 보면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행동으로 하는 일과 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인식하고 말로 얘기하는 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언제 뭐 가족들 위해서 내가 뭘 역할을 한 적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분처럼 가족과 측근과 지인들을 위해서 온갖 범행 그리고 불법 탈법을 넘나들면서 그러니까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었던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었던 것만 가지고 봐도 대한민국 세상에 어느 부장검사가 네. 자기가 자기하고 형동생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사 소개해 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녹음 파일이 뭐 대놓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은 반성부터 하고 가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이런 사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이 부분에는 제가 이제 뭐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잘 이렇게 나오는 게 그렇죠. 정상이잖아요. 예.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뭉개고 가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예. 정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는 그렇게 안 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안 통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안 통할 텐데 그게 어떻게 안 통하는지 아마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으로 본인이 이제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을 건데 정치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본인이 뭐 굉장히 멋있는 척하면서 범어사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절 3번 하고 내가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내가 다 돌을 맞고 가겠다.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많은 언론들이 이것을 김건희 여사를
뭐 감싸거나 뭐 국가와 국민은 버리더라도 김건희 여사만은 지키겠다. 뭐 상당한 뭐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전직 검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기 문제라서 그런 거야. 김건희 여사보다 자기가 걸려 있으니까 김건희 문제가 곧바로 본인의 문제로 치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상당한 로맨스가 있거나 뭐 애처가거나 뭐 부부 금실이 좋아서 그렇다거나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네. 정치 공동체 같아요. 그냥. 정치 공동정부. 공동체, 공동정부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 대선 때 어쨌든 그 대선을 좀 복기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나왔었던 그 논란의 상당 부분이 네. 처가 그리고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해놨던 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공직선거법 뭐 그 기간은 지났지만 네. 그 기간은 지났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당시에 본인 그리고 처가와 관련돼서 자기가 했었던 말들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그 자기 말이 거짓말인 걸로 드러나게 된다면 법적인 책임과 무관하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이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본인은 아마 물러설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그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분이 명태균 씨잖아요. 뉴스타파에서도 명태균 씨 관련된 취재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지금 봉지욱 기자가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창원에 걸 가 제가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봉스타? 뭐 봉스타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디 계세요, 봉스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근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봉지욱 기자가 지금 열심히 취재하고 있고 봉지욱 기자 어. 말고도 지금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은 저는 뉴스토마토라는 매체 네. 지금까지 레거시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무시도 하고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을 했는데 전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박수받아 마땅하고 네.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하는 취재를 전 국민들이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식의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제 터질 때마다 네. 아마도 대한민국의 언론 지형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어 나가는데 아마 일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 뉴스타파를 포함한 여러 언론들이 취재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뉴스토마토 기자들 제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굉장히 보기엔, 용기가 필요한 예. 기사잖아요. 올 연말에 한국 기자상 있잖아요. 네. 예, 한국 기자상은 박형광이다. 아니 뭐 저는 뭐 그런 상을 누가 받고 이런 아니, 사실은 그런 단계를 떠난 기사입니다. 네, 이게 이 정도 기사는. 이 레거시에 빠져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선배도 이게 너무 생각이 고루한 거야. 네. 아니 무슨 유치하게 한국 기사.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네, 제가 늙었어요. 아니 우리도 그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좀 주고 싶어가지고. 네. 왜냐면 더 박수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더 박수받게 하고 싶어. 박형광 기자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맨날 개슴치레 해가지고 다니면서 취재하고 있어서 그 창원 산단 보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를 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 저희가 뉴스토마토가 하고 있는 보도의 일단을 저희가 이제 제보 그리고 저희가 입수해서 이제 보도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는 사실은 뭐 그 보도에 관여는 안 했는데 아마 그거 관련된 후속 보도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예. 그건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명태균 씨가 K 방산에 또 관심이 많았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자님도 혹시 보고 계시면 그 팁을 드리니까 그것도 좀 함께 취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게 지금 양상이 예. 그 뭐 선배 저보다 훨씬 더 기자 네. 생활을 오래 예. 빡세게 하신 분이지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대선 자금 수사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굉장히 뜬금없는 사람 이름이 몇 개 나오고 굉장히 뜬금없는 법인 이름이 몇 개 나오고 전혀 뭐 정치와 관련 없을 것 같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선 자금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때 이제 그 대단하다는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딱 이 사건을 물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은 쭉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전형적인 대선 자금 수사 패턴으로 좀 가고 있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검찰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네. 이 사건 수사는 창원지검에 맡겨놓지 말고 물론 이제 창원지검에 훌륭한 검사들 많이 계시겠지만 창원지검 수준이 아니라 그 검찰 전체가 그렇죠.
저희에게 했던 것처럼 특별수사본부라도 빨리 좀 꾸려서 본인들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면피용으로라도 대검에 그 특수본을 빨리 구성을 해서 이렇게 난리가 나고 전국을 흔들고 있는데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뭐 두어 차례 또 어제 그젠가요? MBC에서 뭐 또 한 번 더 했다고 하는데 상당한 자신감이 있어요. 뭐 빨리 검찰 수사 시작해라. 네. 그럼 내가 협조하겠다. 뭐 이런 네. 태도거든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잖아요. 네. 피의자가 뭐 저 같은 피의자가 떠드는 거야 뭐 별거 아니지만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이 대놓고 언론을 상대로 수사할 테면 해봐라라고 나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는 용산이나 지금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 세상의 모든 뭐 수사나 정치는 이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이제 검찰은 정말 해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그렇습니다.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 사실 지난 2016년, 2017년 촛불 이후에 상당히 그 큰 우리가 변화를 맞이하고 정말 다른 세상에서 앞으로는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다시 이 역행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더 후진적이어서 여기서 멈춤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정말 민주주의가 정말 절단나겠다. 예. 작살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게 이제 피부에 딱 와닿는데 네. 나라 하나 절단 나는 거 금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만드는 거는 어렵고 무너뜨리는 그렇죠. 거는 쉽다. 명태균 씨가 그런 말 했다고 네. 하잖아요. 당선시키는 건 어려운데 낙선시키는 건 쉽다고. 이게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도 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 걸릴 수 있어도 이거나 절단내는 거는 뭐 금방일 일도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아니 일도 뭐 아니에요. 일도 그렇죠. 아니에요. 벌써 2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다가 그야말로 뭐 북한의 문제가 이래서 뭐 또 전쟁 한반도 위기 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드는 지경이 됐으니까요. 이제 선배 예. 같은 분들이 또 나라 또 세우셔야죠. 네? 왜 그러십니까? 좀 세우세요. 우리 한상진 기자가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아우 저는 지금 개재판 제 코가 석자라 지금 예. 저는. 여하튼 여러분 그 정말 그 한국 사회에 그 꼭 필요한 매체입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마지막으로 압수수색. 책도 네 다시 한번 아니 저기 뭐 취재 편의점 티켓 파워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써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뭐 좀 알아야 이제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민주시민들이 그러기에는 이 책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을 좀 예. 부끄럽지만. 네. 그 르포로 쓰여진 네, 책이라고 네. 하니까요. 주말에 한번 쭉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설 보듯이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뭐 저기 뭐야 인터넷 서점에서도 살 수 있죠. 지금 한강 한강 작가님 예.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예. 곤란을 겪고 있긴 한데 뭐 최소한 예약 판매는 다 하고 예. 있으니까요. 네.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강 작가 책도 많이 봐야 됩니다. 예. 그럼요. 너무 자랑스럽죠. 저는 같은 동년배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전 그분의 책을 95년 여수의 사랑부터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선배나 저나 예.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웬 또 말이야. 나오는 걸 보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막 하던데 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노벨 평화상하고 노벨 문학상, 물리학상 이건 좀 달라요. 다르죠. 예. 스웨덴하고 노르웨이에서 각각 줍니다. 근데 그걸 엮어가지고 루쇼바우 얘기를 하지를 않나 참 일단 좀 찾아보고 말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오늘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진짜 달변 가시네요. 그게 무슨 말씀? 나도 가야 되겠다. 압수수색 토크 콘서트. 저는 근데 말이 예. 너무 거칠어서.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우리 한상진 기자님 덕분에 15,369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10,000명 넘기가 어려운 매체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모실게요. 자주 오세요. 좀 불러주세요. 네. 저는 고정하실까? 아이고. 아니 맨날 이렇게 봉스타만 부르지 마시고 봉스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봉스타 대타로라도. 알겠습니다. 봉스타 바쁠 때 네. 한스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